네, 이번 시간에는 원본 데이터,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원본 데이터가 추가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실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원본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원본 데이터가 있고 원본 데이터 가지고 피벗 테이블 실컷 만들었는데 이 기존의 원본 데이터의 내용이 안에 내용이 바뀌거나 또는 없던 내용이 추가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건 당연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별로 매출 데이터를 계속 모은다고 했을 때 처음에 뭐 1월이 이만큼, 1월이 이만큼. 근데 거기에서 2월달 추가, 3월달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발생할 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구조이죠.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피벗 테이블에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원본 데이터 변경 그리고 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본 데이터 변경입니다. 원본 데이터 변경은 그리고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지만 피벗 테이블 분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데이터 세로 고침을 통해서 원본 데이터에 변경된 걸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조금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또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 네,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이 원본 데이터에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네, 삽입하게 되죠. 네, 피벗 테이블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게 마우스로 글씨를 쓴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피벗 테이블을 해서 우리가 보통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삽입 탭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이 아이인 거죠. 지금 보이는 이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은 완성된 후에는 이 연결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안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피벗 테이블 안에 이 공간을 피벗 캐시라고 합니다. 어떤 피벗 테이블을 위한 데이터 메모리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보고 있던 원본 데이터 예쁜 열과 행의 모양의 데이터가 아니라 훨씬 더 작게,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피벗 캐시 안에 데이터로 저장을 하게 되고 저장한 다음에는 이 연결은 끊어지게 됩니다. 남남인 거죠. 피벗과 데이터는 이때부터 남남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바로 같은 엑셀 파일에 있든 또는 바깥에 다른 엑셀 파일에 있든 어떻든지 간에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피벗 테이블은 그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 안에 저장하고 원본 데이터와 연결은 끊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본 데이터의 변경이나 추가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 들어가서 데이터의 세로 고침이나 데이터 원본 변경을 해 주어야만이 리프레시, 새로 고침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할 때 원본 데이터 바꿨다고 라이브로 그냥 실시간 동기화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뀌거나 추가되면은 새로 고침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 변경하기입니다. 원본 데이터 변경하기는 자, 우리가 원본 데이터 들어가서요. 지금 보시면 상품군별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디지털 가전, 패션 의류, 패션 잡화, 화장품 미용 4가지의 상품군이 있는데요. 자, 상품군은 주열에 있죠. 상품군의 주열에 4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패션 잡화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갖다가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강제로 여기다가 식품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서 4가지의 상품군 말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동기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피벗 테이블 분석 들어가서 데이터 그룹에 새로 고침 눌러주는 것입니다. 새로 고침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32,900원이 여기에 있는 32,900원 아까 우리가 변경했던 그 데이터가 32,900원이 아까는 우리가 디지털 가전이었죠. 아마
디지털 가전이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32,900원이 디지털 가전에서 빠져나와서 식품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때 지금 제가 하나의 항목을 했지만 만약 금액이 바뀌어 똑같습니다. 금액이 바뀌어 똑같고 원본 데이터가 기존에 있던 것이 변경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새로 고침만 눌러도 되겠습니다. 새로 고침은 데이터 탭에 들어가도 있습니다. 쿼리 및 연결에 모두 새로 고침을 눌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만든 상품군을 다시 컨트롤 Z로 돌려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패션 자파였네. 아까 패션 자파에서 저 32,900원만큼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되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본 데이터가 추가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추가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미 이만큼의 지금 보시면 3001엔까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여기 3001, 그러니까 M3001까지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의 안쪽에 추가되는 경우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깥에 추가되는 경우와 조금 달라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편하도록 우리가 앞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2행과 3행 사이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3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삽입 눌러주시고요. 뭐 다른 거 뭐 크게 할 거 없고요. 뭐 상품군만 추가해 볼게요. 상품군에다 도서라고 해줄게요. 자, 도서는 여러분 최반장의 실무였을 잊지 마시고요. 도서를 추가하겠습니다. 도서를 추가하고 여기다 금액을 10,000원으로 입력해 볼게요. 결제 금액에다 추가해야 되겠군요. 결제 금액에다가 1, 하나, 둘, 셋, 넷. 자, 없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뭐 주문으로 넣을 필요 없겠지만 뭐 굳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1, 2, 3에 넣어주고요. 1, 2, 3이란 주문이 하나 생성이 된 거죠. 우리가 강제로 생성이 된 겁니다. 데이터의 행이 하나의 데이터 추가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 3이란 주문, 도서를 10,000원에 구매한 가상의 데이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안에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 탭에 새로 고침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범위 안에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는 아까 데이터 변경 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탭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시든 피벗 테이블 분석 탭의 데이터 그룹에 새로 고침을 누르시든 새로 고침만 눌러주시면은 피벗 테이블이 자동으로 그 변경 내용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입니다. 원본 데이터의 범위 밖에서의 데이터 추가하기입니다. 자, 살펴보시면은 아까 원본 데이터 가가지고 컨트롤 엔드 키 눌러주면은 해당 시트에서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여기까지만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추가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추가해 본다는 거죠. 원래 있었던 범위 바깥에 데이터가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게 더 많겠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별로 추가한다거나 뭐 지점별로 추가한다거나 이럴 때 원래 있던 열은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행이 추가되는 거죠. 계속해서. 네, 원본 데이터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추가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여기 마지막 부분에다가 디지털 가전 여기 밑에다가 식품이라고 과일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과일이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새 과일 비싼데요. 네, 딸기 비싸서 못 먹겠어요. 과일 추가해 주시고 제열에다가 5 하나 둘 셋 넷, 네, 5만원짜리 과일 하나 추가했습니다. 과일을 추가하고, 자, 과일을 추가했으니까 아까도 우리가 저기 위에서 해봤죠. 도서 10,000원 추가했었던 거랑 같은 방식인 거죠. 과일 5만이라고 추가했습니다. 자, 과일 5만이라고 추가하고 데이터 변경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분석에 새로 고침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도서가 추가된 것처럼 밑에 과일이 나와야 되는데 과일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 원래 우리가 최초의 피벗 테이블에 사용했던 데이터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 고침이 아니라 데이터 원본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원본 변경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원본 변경 말씀드리는 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항목의 이름처럼 데이터 원본, 우리가 추가한 데이터 원본을 변경해 주는 것인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자, 데이터 원본 변경 누르는 순간 우리가 원래 최초에 분석할 데이터 원본의 시트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 원본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표 범위가, 자, 앞에 부분 보시면은 매출 현황, 네, 매출 현황,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매출 현황이 나와 있죠. 매출 현황이 나와 있고, 매출 현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앞에가 시트 이름이죠. 시트 이름에 처음 범위 시작이 되는 처음 셀 위치와 그리고 범위의 끝인 셀 종료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현황 시트에서 A1 셀부터 M3002 셀까지가 범위야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A1이야 라고 하고요, 여기가 M3002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지금 저희 같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 표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절대 참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위가 바뀌지 말아라고 추가 부가 수식어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A1부터 3002까지의 범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요? M3002를 늘려야 되는 거죠. 여기가 한 칸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M3002가 아니라 M3003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M3002가 아니라,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서 데이터 원본 변경 들어가 주시고 M3002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지워주시고 M3003으로 바꿔준 다음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과일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 원본을, 데이터 범위를, 최초의 데이터 범위를 원래 있었던 범위 이만큼에서 여기가 추가되었을 때는 새로 고침이 아니라 여러분 데이터 원본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데이터 원본 변경은 그래서 해당 피벗 테이블, 지금 이 피벗 테이블 1이 뭐죠? 피벗 테이블 1이죠. 피벗 테이블 1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가져왔나 라고 확인할 때도 이 데이터 원본 변경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아, 지금 이 데이터는 매출 현황 시트의 A1부터 M3003까지의 범위를 피벗 테이블을 만든 보고서야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본 변경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그냥 원래 있던 구조에서 그냥 값이 바뀌었다 라고 할 때는 새로 고침이고요. 원본 데이터가 추가했을 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최초의 원본 데이터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똑같이 새로 고침입니다. 그런데 원본 데이터 범위 바깥에서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는 데이터 원본 변경, 피벗 테이블 분석 메뉴에서 이 두 가지 부분 그렇게 바뀐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 원본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거는 피벗 테이블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무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바뀌거나 추가되는 거니까 일종의 확장성이죠. 확장성을 고려하고 만드는 피벗 테이블은 여러분의 업무를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본 데이터 다루는 방법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